안녕.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지. 세우랑 같이 다시 최근의 화제 경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문제 12번입니다. 자료는 20이고 20번이고 거기에 있는 문제 12번. 26년에 대전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자동차 공정도 화재는 발생할 수 있죠. 제일 우려가 되고 부분은 운행 중에 이제 유류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 전에 도장 작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꽤 많이 중요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이 대전 자동차 부품은 답변이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요것들은 쌤이 자료를 하나 넣으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추가로 드는 걸로 할게요. 그죠? 이건 약간 좀 아쉽습니다. 이것들은 실제 사용되어 있는 나트륨을 썼던 부분에 대한 공정이 좀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넣어가지고 하도록 할게. 바로 13번으로 넘어갑시다. 13번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인 방음터널입니다. 방음터널의 재질은 뭐냐? 방음터널은 소음 차단용이잖아.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폴리카보네이드라고 하는 카보네이트. 그래서 PVC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가볍고 견고하고, 그렇지? 그리고 노후에 좀 더 강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재로 많이 쓰고 있는 형태지요. 그리고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화재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거의 못해. 그래서 맘 놓고 있었던 거지. 근데 갑자기 화재 발생 이후에 지금 나와 있는 폴리카보네이트가 연소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불똥 같은 것들이 막 떨어져 갖고 사람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불타는 터널이라고 하는 형태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본론 가봅시다. 본론에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냐. 지금 이제 개요해봤는 도심지에 예상치 못한 곳.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 추정할 수 있는 곳은 예방 관점을 좀 더 많이 하지. 그러니까 걱정돼. 그러니까 좀 더 조심합시다. 이게 되는데 얘는 그런 거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샘조차 이 화재 발생된 이후에 야 진짜 많은 곳에서 다양한 화재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즘 본론에 약 2분여 정도에 대한 3대 안전대책, 개선대책 분야는 뭐냐? 재질을 불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는 거지. 근데 현재 쌤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 불연으로 쓸 수 있는 형태는 철판 아니면 철판이 그 방음의 효과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더라고. 탄성이 좀 있는 재질로 가든지 하면 그 외에는 유리가 좋은데 유리는 굉장히 무겁다고 하더라고. 쌤, 그죠? 그래서 폴리카보네이트가 강화유리에 비해서 가볍고 화재 시 불똥이 떨어지죠. 그걸 갖다가 이제 멜팅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멜팅. 그래서 연소가 커진다. 대책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그냥 그거 이런 단점이 있을 텐데 그게 괜찮아요. 이렇게 보다는 지금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불연제를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유리를 1차적으로 했을 때 유리가 강도가 안 나오게 되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화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네. 내화 처리는 막 전 분야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터널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요 밑에 이제 차량하고 직접적으로 다 있는 요 부위만 한 1층, 한 1층에서 한 1.5층 정도, 4m, 4.5m 정도 되거든. 거기를 내화 처리를 하면 화재 전파돼서 올라가는 것들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방음판 탈락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둘째, 능동적 소화 시스템. 원래 이제 방음 터널은 원래 없었거든. 소화설비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도로 터널에 관련돼 있는 관리 지침에 보면 이제 막 방음 터널이 들어왔습니다. 이 규모 이상으로 이렇게. 근데 거기도 소화설비 직접적으로 연관하는 부분들은 없었는데 여튼 방음 터널, 그렇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 스프링쿨러 등등 넣어라 이렇게. 세 번째는 그렇죠? 요 사전 억제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 노후 차량들, 위험물의 적재 차량들 등등 CCTV를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전광판 표지를 개선한다든지 형태로 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거, 그 부분으로 한번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지.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는 안전대책이다. 가연성 재질이고 터널은 항상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불연제로 바꾸고 더 개방적인 형태로 환기 등등이 고려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갑시다 라고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방음 터널에 대한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그리고 멜팅 현상 이런 것들은 이 녀석이라면 좀 웃기고 이 양반이 자료를 좀 찾고 준비를 했구나라는 것들을 전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준비해서 가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입니다. 국가직 대전안에 대한 변화의 미흡함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 대책. 이건 앞쪽에 설명을 했었는데 국가직으로 전하는 형식은 했죠. 그런데 각종 장비,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지자체로 다 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한 땀 한 땀 끌고 오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할 때 뭐 시도하고 이렇게 시도한테 돈을 나눠주는 형태가 있어야 되지. 근데 그게 너무 막대다 보니까 수십 년이 쌓였잖아. 그래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한번 천천히 그래서 나가서 뭐만 좀 합시다라고 하면 권익 신장 그리고 장비의 평준화 이런 것들 조금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방 서비스에 대한 격차를 줄이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렇죠? 이런 거 똑같은 거지. 예를 들어서 낙후돼 있는 지역을 갔더니 소방차도 노후돼 있고 그지? 장비들이 다들 노후돼 있는 거라. 그래서 약간 원하는 형태의 고가 사다리차를 전개해가지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구출하지도 못하고 이런 거지. 근데 좀 잘 사는 시도로 가니까 고가 사다가 2대 있고 3대도 있고 이런 거야.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정적 독립에 대해서 재정적 독립을 위한 전국 소방력의 균형 발전. 그 시도에 대한 소방 관련돼 있는 세금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장비가 해석이 안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서 골고루 배율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첨단 장비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무인 소방차를 10대 공급받아서 각 필요 적재 요새 지금 5대인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지원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장 중심의 세 번째 전문 운용 역량 강화. 그렇죠? 장비만큼 대원의 숙련도가 아주 불가피하죠. 그래서 소방서에 대한 실무 교육 하자. 그래서 각종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를 끌어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점점 발전해 가자 내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15번입니다. 장비 노후화 같은 내용이죠. 돈이 없어. 돈이 있으면 장비를 매년 교체하지. 돈 없는 거 어떻게? 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낙후되어 있는 소방 서비스를 받는 게 타당하냐? 그래서 구체적인 예도 뭐고 어떤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냐는 거죠. 이것들은 관통하고 있는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 세율에 따라 가지고 받아가는데 그 세율이 경미하거나 작기 때문에 뭐부터 먼저 교체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중요도 순으로 나눠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밀리는 것들은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도는 몇 년에 몇 번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에 대책은 첫 번째는 안전교부, 소방안전교부세, 두 번째는 장비에 대한 현대화, 세 번째는 관리 시스템. 그렇죠? 항상 지금 보면 시스템 운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명칭만 조금씩 바뀌는 거잖아.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는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이 또한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해본 적이 없잖아. 지자체에서 다들 이제 이렇게 중앙정부화가 된 적이 없지. 그러니까 차츰차츰 단계별로 했었을 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점점 나아가서 아예 이제 재정적 독립이 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국가적인 완전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떠한 특정 계급 이상부터는 전국 순환보직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장비가 곧 소방력의 본질이다. 이제 쌤이 약간 노가다를 해보러 가보면 그죠? 장비가 한 대가리를 한다 이런 말 쓰거든요. 말이 너무 촌스럽지만 그러니까 이제 공수라 해갖고 내가 1인 1당 이렇게 받잖아. 그죠? 그러니까 좋은 장비는 한 사람 몫을 한다 이런 뜻인 거거든. 그래서 장비가 최신 현대화 아까 쌤이 같은 말로 계속 하는 거지. 안전관리자가 엄청 능력이 출중해. 그러면 장비가 미흡하더라도 평상시 많이 둘러보거든. 그래서 위급 상황에 최소한의 사용되는 데는 문제가 없게 해줘. 그런데 안전관리자가 그냥 낙하산처럼 그냥 찍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실무적으로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러면 장비를 자동화시키지 않으면 위험 요소를 상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인원을 중축은 우리가 2030년까지 지금 약 한 5년에 그렇죠? 5년 한 6년 지금 이제 5년 됐죠. 그래서 한 5천 명까지도 늘린다고 하는 거니까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수치가 소방관이 추가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늘어나는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이제 효용성을 좀 찾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형태로 어떻게 찾을까? 그런 부분들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6번이네. 예산 부족. 똑같은 내용이죠. 예산이 부족하니까 장비 현대화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장비 예산이 있어야 그리고 전문 교육도 잘 시켜줄 수 있는 거지. 신규로 지금 전기장도 생겼어. 전기차를 불 끌 수 있는 시험에 각종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 그것들이 실험실에서는 존재하는데 그게 소방관들한테 가보니까 전혀 다른 거야. 안 맞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방서 각 본부마다는 최소한의 불을 끌 수 있는 형태의 좀 틀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학교에서 약간 좀 많이 만들고 있어. 근데 저 주민에 대한 반대 때문에 각종 이제 화재 시험을 할 수 있는 형태는 좀 없이 되는 경우도 좀 덜어 있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 다음에 서론해 봤더니 국가직 전환에 대한 역살이고 연구개발에 대한 위기가 있더라. 20년도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10%못 미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도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고민해보고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먼저 실행합시다. 첫 번째는 R&D 예산을 확보해 놓자. 이게 청이 사람도 좀 작지만 사회적에 대한 지명도라든지 요게 우리가 말하는 존경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잖아. 그런데 그리고 이제 수족처럼 불잖아. 119 신고해서 바로 오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이거밖에 남지 않았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사명감이고 이게 이제 명예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만족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조금 더 조직이 더 커져서 좀 더 이제 안정적이고 그리고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들은 꼭 필요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우선돼야 됩니다. 예산이 우선돼야 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편성되는 형태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5년 동안 향후 이렇게 하겠다. 기본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리고 위원들을 다들 설득을 잘해서 법안 발의도 하고 이렇게 지원도 받고 하는 건 좋은 거지. 그 다음 지금 나와 있는 로드맵에 R&D 예산을 증액해야 됩니다. 둘째는 소방안전 지도에 대한 부분들, 빅데이터. 이것들은 이제 몇몇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대원들이 수동적으로 정태적 정보로 머물러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IoT 기구를 이용해서 장비는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용화가처럼 해서 많이 퍼져 있지는 않지만 가면 화재가 몇 층에 있고 내 모습이 어디 있고 있잖아. 불 끄러 가는 게 장면이 다 보여주는 거라 이렇게. 그 흡사 에일리언 나오면 이렇게 위치가 확인되듯이 그렇게 좀 가면 좋은 거죠. 대책에는 IoT 연동해서 정리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셋째, 유관기관은 정보 통합에 입체적인 능력, 그렇죠? 대응 능력에 대한 강화다. 정보는 잘 모여가지고 일원화시키는 게 진짜 필요해. 어떤 화재, 그죠? 우리는 이제 심지어 물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누가 갖고 가고, 그죠? 이렇게 다 많이 나눠져 있거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방적인 측면으로 다 모아가지고 공유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소방적인 이런 측면 이렇게 해서 좀 확대시켜보고. 그래서 보유한 데이터를 소방안전 지도에 통합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끝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하면 결국은 이제 투자만큼 안전해지는 거거든. 그거는 이제 더할 나위 없이 같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 오송 참사를 한번 볼까요? 쌤은 오송 참사는 예전에 이제 기사를 읽고 우리 쪽에 소방기술사 쪽은 크게 와닿는 게 없어가지고 쌤은 약간 덮었고 침수하고 그리고 이제 각 이제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에 지하가 물이 차서 침수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아무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있던 곳에서는 이제 정리를 잘 해가지고 작동되는 방식이라든지를 봤었는데 지금 이제 보면 오송 참사는 사람이 많이 돌아가셨죠. 엄청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초대형 이런 재난이었습니다. 그때 조치 어떻게 잘했느냐라는 거 하는 부분들, 그렇죠? 2분 만에 이제 6만 톤이 이제 몰려온 거죠. 쫙 모아가지고 이렇게 물폭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봤더니, 그렇죠? 선의 과정으로 방제 계획을 수립한다. 점이 아니고. 그래서 연계되게 하겠다. 이런 형태로 조금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도로의 연결성을 고려해서 가자. 그다음 두 번째는 주무부처에 대한 적극적 대응하고 그리고 재난관리 체계에 대해서 재편입니다. 재편을 하면 이게 이제 누가 주무부처입니까? 누가 책임자입니까? 그 책임을 잘 별로 안 지려고 하잖아. 그 책임만 지고 욕은 욕대로 듣고 그리고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그렇죠? 적극적으로 시키고 잘하면 보상해주고 이렇게 가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고 세 번째는 매뉴얼의 간소화 그리고 본부처 공동 이때는 유관기관 전체답니다. 그래서 저 전체다가 이렇게 그죠 매뉴얼을 짜고 유사한 재난이 발생할 때 같이 행동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많이 해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매뉴얼을 단일화 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게. 넘어가서 오용소방대에 대한 문제점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오용소방대는 친근한 이미지잖아. 그죠? 보통 보면 이제 시장 주변에 이렇게 조끼 있고 오용소방대원 이렇게 해서 확인해보고 하는 거거든. 그분들도 일정 시간에 교육을 좀 받으셔가지고 지역 유지로 있다가 그리고 위급 상황이 발생되면 품앗이처럼 와서 이제 정부가 소방서에서 하는 일을 돕고자 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소방관이 출동하는 것보다 의용소방대가 먼저 가서 확인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도 좀 잘 상호 될 수 있도록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지. 그죠? 그렇게 한번 딱 정리하면 될 듯하네. 밑에 나와 있는 형태, 파수꾼, 의용소방대 파트너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죠? 쭉 한번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본론 부분 봤더니 이제 발전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수동적에서 주체적으로 바꾸고. 그죠? 둘째는 정예요원, 좀 더 잘하는 사람, 그죠? 훈련받은 사람을 쓰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건 항상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더 잘하는 사람, 더 전문화되어 있는 교육, 그리고 해외 유학도 보내고 이런 부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보상과 안전망이다. 그렇죠? 이게 뭐 직업이니까 뭐 소방관이 하겠지만 의용소방대원은 자진이거든. 거기서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그런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는 곳은 들여보내면 안 되는 거지. 훈련이 덜 돼 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드론. 지금 가장 큰 핵심은 화재 발생의 발견이죠. 발견을 조속히 조기하기 위한 부분을 고민해보자. 그래서 드론을 하려는 이거죠. 그래서 지금 드론 특기가 순간적으로 한번 치솟다가 이제 확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소방관을 드론 이제 작동시킬 수 있는 엔지니어를 키우는 그렇죠?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나 할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읽어보면 그렇죠? 재난 환경의 변화에 드론의 필요성은 이렇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렇죠? 고층화 심층화가 이렇게 엄청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3대 핵심 활용 관련해서 발전 전략이다. 그죠?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골든타임 핵심이지. 그죠? 그래서 광학 카메라, 우리 일반적으로 막 광학 카메라 쓰잖아. 그래서 조기에 사람을 발견하거나, 그죠? 특히나 뭐 산악 쪽, 그리고 방사능 제해구역. 근데 방사능 제해구역은 방사능 대해서 한번 얘기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체가 파손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위험 감시 및 구조 지원. 세 번째는 장비의 국산화죠. 이건 뭐 지금 정부에서 꽤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돈은 돈대로 쓰고 남 좋은 일 시켜주지 말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요렇게 보고 그 다음에 기술이 이끄는 안전한 미래 소방 관련된 부분이 있죠. 넘어가서 20번에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2216 활주로 이탈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 국제적으로 봤었을 때 그 정도의 담을 견고하게 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거의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키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추락 사고 발생했었을 때 한시라도 빨리 그래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그걸 고민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거지. 최근에는 이제 119 구급대, 119 차고 그리고 소방차는
아파트 단지의 출입문에 번호 인식기가 있잖아. 그 인식기 상으로 사전에 등록돼 있는 번호 취급하는 거지. 그러면 바로 서면 바로 문이 열려가지고 뭐 때문에 왔습니다를 말아야 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렇죠? 이 형태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고 저빈도 고강도에 대한 부분도 있네요. 자주 발생되지 않는데 한번 발생했다면 인명피해가 엄청 커지는 곳이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뭐냐? 그렇죠? 첫째가 지금 초기 화재 진압, 연소 확대에 대한 골든타임. 이건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 구획실이든지 특수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문제점 활수 이틀 지점에 그렇죠? 소방대와 멀거나 지형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그다음 대책은 이렇게 하세요. 수송막 보내요. 그 다음에 밑에 둘째 그리고 신속한 연명 연명 구조, 신속한 연명 구조고 그리고 탈출 경로 뭐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80년대 초반에 우리가 피난에 대해서 완전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건 원래 위급 상황이 되면 탈출하잖아. 그래서 이제 항공기가 추락 사고를 해. 추락했는데 2분 시간이 있는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거든.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의견이 낸 광학자들이 자 이게 탈출한 상위 몇 %한테는 뭐 100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했어. 그죠? 그런데 아비규환인 거지. 100달러 받으라고 밀치고 뭐 이건 여사한 거지. 그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밀치고 하는 부분들 위급상에 대해서 인간의 본능화 되는 거구나. 그걸 인지 숙지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식으로 해나갈 거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피난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섭니다. 그래서 일정 거리를 제한 두는 부분들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양방향 피난은 무조건 또 만들어라 이렇게 같이 하는 거거든.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신속한 인명 구조, 그리고 탈출 경로 확보. 세 번째는 그렇죠? 기상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에서 복합 재난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들을 최소한 좀 줄이자 하는 내용으로 좀 나와 있는 거지. 읽어보면 그렇게 뭘 못할 부분들은 아닌데 이걸 조금 더 포장을 잘하듯이 설명을 해야 전달력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좀 고려해서 한번 봤으면 하네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렇죠? 또 이번에 이제 20-2로 해서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하고 이게 25분 이상 넘어가니까 이게 업로드 시키기도 좀 까다롭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딱 보도록 합시다. 하고 지금은 예상 문제 수준을 하고 있는 거니까 공부하다가 자유토론 시간에 이러한 주제가 있으면 니네 어떻게 그냥 다시 같이 짜보자. 너도 짜고 나도 짜고 발표를 해보고 저 발표가 내보다 잘하는 것 같다. 그럼 카피하는 거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자료 조사를 잘하고 답변을 잘하지만 송곳 같은 질문을 했었을 때 다 틀리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부분들은 서로 교류를 하면서 보완할 것들은 보완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되겠죠? 완연한 봄에 가까운 날씨 형태인데 봄날이 오듯 그렇죠? 4월 중에 좋은 봄날로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화이팅 하자고. 이해되지? 그리고 안녕. 합격은 에드윌, 소방은 중이쌤. 안녕.